안녕하십니까. 이직케어와 함께하는 노후법인 주도의 이도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기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요양 기관 대표님들께 꼭 필요한 인사노무 상식과 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은 기관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센터장님들께 이 직원분들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 실무 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의 날이 좀 가까워오고 있음에 따라서 많이 좀 문의를 주고 계신데, 혹시라도 뭐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하고 계신 부분들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노무 상식 4가지 중에서 먼저 사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대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한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이 사회보장 정책으로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은 실직을 하게 되면 이 경제적 생활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있는 것이고, 이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국민연금은 퇴직 이후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편찮으시거나 아팠을 때 이렇게 좀 치료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대보험 가입 의무가 어떻게 되냐?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에서는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원칙이고요. 대신에 예외는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른 예외가 있는데 주 15시간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가입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고용보험 이 부분은 예전에는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가입 의무가 없었지만은 지금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주 15시간인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필수 포함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이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교부를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면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종이도 가능하고요. 이 전자 문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문의들이 있는데, 어떤 근로계약서는 몇 페이지씩 나오고 어떤 근로계약서는 한 페이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근로계약서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 두 번째는 어떻게 월급을 받냐, 세 번째는 어떻게 쉬냐 이거인데, 어떻게 일을 하냐는 어떤 일을 어디에서 어떤 시간대에 근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월급을 받냐는 여러 가지 임금 항목들이 있을 텐데 이 구성 항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 아시다시피 연장 근무는 1.5배로 계산을 하죠. 이 계산 방법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급 방법, 어떤 날에 어떤 방식으로 뭐 현금으로 줄지 계좌로 이체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쉬냐, 이거는 휴가, 휴일, 근무 시간 도중에 휴게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를 보시면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하셔야 될 점은 꼭 한 분만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2분을 작성하셔가지고 한 분은 우리 센터에서 보관을 하시고 한 분은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근로계약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또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 바뀌어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제 근로계약서를 또 작성을 하시죠. 이런 사례가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시간급 기준으로 해서 1030원입니다. 이거를 월급으로 환산을 해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9만 6,270원이 나오게 되고요. 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거는 기본급이나 우리 그냥 그냥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시는 임금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연장근무수당,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이런 수당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주 5일 근무 기준이고요. 연장 근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 그러니까 센터, 대표님과 이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요 합의를 매번 할 때마다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로계약서에다가 연장 근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을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은 이 일을 하기로 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지급을 하시는 거고요. 야간은 밤 10시, 6시, 그리고 휴일은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제 50% 이상 가산된다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자, 휴게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을 근무하게 되면 도중에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 이상을 일하게 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을 꼭 부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약국을 간다, 병원을 간다, 이런 부분들은 허용이 가능해야 되고, 어떤 업무를 지시하시거나, 잠깐 좀 대기를 해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차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안 쓰는 경우에 휴가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연차 휴가가 어떻게 생기냐를 보게 되면 이 발생 요건은 근무 기간을 가지고 하는데 이 교재에서는 1년 이하 그리고 1년 초과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법조문에서는 1년 미만, 1년 이상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시려면 1년 이하, 1년 초과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미만이거나 몇 달 근무를 안 했거나 아니면 만 1년 365일 일을 했다라고 하면 한 달 개근에 하루씩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년을 넘어갔다. 365일 플러스 1일 이상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15일에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이제 2년마다 하루 가산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연차 휴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날 센터 운영에 차질이 있다, 이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시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대신 휴가 쓰지 마세요라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연차 휴가 미부여에 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 변경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당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근로자마다 근무하는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8시간을 근무하게 되시는 분들은 8시간 곱하기 그리고 통상시급 곱하기 이 남은 휴가 일수, 잔여 일수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더 짧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소정 근로시간에 맞춰서 그 시간 곱하기 일수 곱하기 통상시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일단 이 기초적인 인사 노무 상식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앞으로는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의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근로자의 날, 이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당을 어떻게 줘야 되냐라고 먼저 문의를 주시는데요. 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가산수당을 얹어서 150%를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8시간이 만약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에 대한 대가 100%, 그리고 휴일 근로수당 50%, 그리고 연장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50%에서 200%를 별도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50%씩 주는 이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5인 미만인 센터가 혹시라도 있다면 그냥 200%, 150%가 아니라
100%만 그냥 식은 만큼만, 일한 만큼만 지급을 하시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또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데 다른 날에 쉬어라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휴일과 다르게 이 근로자의 날 휴일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법 조문에서 이 5월 1일이라고 날짜를 특정했기 때문에 다른 날 아무리 근로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다른 날과 대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다른 날에 쉬어라가 아니라 수당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을 지켜야 되는데, 최저임금을 지키면서도 비급여 혜택은 가능한지 요거를 좀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일단 뭐 최저임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기본급과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과세 항목은 식대, 그리고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그리고 출산 보육 수당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지급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식사를 현물로 제공을 하시면서 수당을 주시면 그 비과세 혜택에, 그 비과세 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 직원분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설정을 하시면 이것도 요건에 맞지가 않고요. 출산 보육 수당의 경우에도 이 6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데 요거를 이제 항목을 신설해서 이걸 비과세로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요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를 운영하실 때는 무리하게 비과세 항목을 좀 설정을 하셔서 지급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 항목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사례입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부실하게 좀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되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고용정보 표준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법적인 필수 사항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표준 근로계약서든 이 근로계약서의 이 빈칸을 꼭 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좀 누락시키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휴게 시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하루에 2명의 수급자를 좀 케어를 하는데 뭐 6시간씩 이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휴게 시간을 도중에 30분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요거를 좀 문의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만약에 뭐 3시간, 3시간을 한다라고 하면 이동 시간 중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동 시간 전후를 휴게 시간으로 부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좀 실무 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시는데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휴게 시간 시작과 끝 시간을 좀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 이게 좀 상황에 따라서 휴게 시간이나 근무 시간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디테일하게는 업무 일정표, 우리 스케줄표를 좀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더 추가적으로는 이 근로자분의 사인을, 동의를 받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 근무 일정표의 경우에는 사전에 좀 미리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조율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특히 이제 수급자에 대해서도 뭐 케어하는 시간이 어떻게 뭐 진행이 된다 또는 케어 도중에 휴게 시간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해서도 미리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시급이나 1급이나 월급에 연차 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게 어떻게 좀 포함이 가능한지 좀 문의를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원칙적으로는 연차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법정 연차 수당보다는 적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월, 뭐 매 시간, 매일 이렇게 계산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돌려봤을 때
법적인 전체 수당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 차액을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미리 연차 수당을 지급을 하시더라도 휴가를 사용하겠다라고 근로자가 청구를 한다면 그때는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부여를 해주셔야 되고, 다만 그 다음 달이라도 이 연차 수당을 차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이 좀 자주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차 수당을 사전에 미리 주시게 되면 연차 사용이나 차액에 대해서 매번 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번거롭다고 여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차 수당을 이제 자주 정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특정 시기를 정해서 그때 이제 연차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과 이제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대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자 한 명을 쓰더라도 가입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 근로계약서는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누락 없이 하시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뭐 다른 비과세 혜택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요건 충족 여부가 있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좀 하시는 것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휴게 시간은 실질적으로 부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차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차 수당을 미리 주시더라도 항상 이제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린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준수를 하신다면 기본적인 어떤 분쟁이 좀 예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인사노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기관을 운영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긴 한데요. 기본적인 원칙을 좀 지키시기만 하셔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또 분쟁 없이 이 기관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에 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추가적으로 상담 또는 이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단의 연락처로 저희 노무법인 주도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지케어에게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찍어서 살펴보시거나 고객센터로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지케어와 함께하는 노무법인 주도 이도원 노무사였습니다. 강의를 들어줘서 감사드리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